네, 안녕하세요. 이번 온라인 세션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서버 워크로드 환경에서의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맡은 안랩의 김용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와 AI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맡겨두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클라우드 환경은 마치 드넓은 바다에 배를 띄운 것처럼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최근 2024년에 주로 발생되었던 보안 이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보안 위협들이 위험 트렌드로 나타날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위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전략과 안랩의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네, 먼저 보시는 장표는 2024년 주요 사이버 보안 이슈입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핫하게 좀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추려봤는데요. 먼저 23년 10월 국제사법기관 랜섬웨어 그룹 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사법기관들이 크로노스 작전이라는 대규모 국제 협력 수사를 통해서 랜섬웨어 그룹 라핏 운영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XG 유틸 라이브러리 백도어 악성 코드 발견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노 리눅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압축 라이브러리인데요. 백도어가 삽입되어서 굉장히 큰게 배포가 되었던 이슈도 있었고요. 24년 5월에는 우리나라 대법원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북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 해커 그룹이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약 1TB의 민감 데이터와 문서를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도 시세 상승과 함께 크게 증가가 되었고요. 유명 글로벌 밴더의 BSOD 사건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사기 사건도 작년 10월에 발생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에 있습니다. 네, 2024년 안랩 서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공격 유형으로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 인젝션, 그리고 정보 수집 및 분석, 데이터 구조 변경이 그 뒤를 이루었습니다. 데이터 인젝션 부분은 공격자가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예상치 못한 데이터를 주입해서 시스템 동작을 제어 또는 방해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은 공격자가 능동적 질이나 수동적 관찰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고 탈취하는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시스템 구성 정보, 사용자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 등을 정보를 수집해서 향후 공격 경로를 설계하거나 잠재적인 취약점을 찾아내어 조기 침투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데이터 구조 변경은 공격자가 데이터 구조를 조작해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데이터 처리 흐름에서 벗어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데이터 유출과 같은 조작된 결과를 초래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접근 제어 조작이나 시스템 리소스 변경 등이 그 뒤를 이은 공격 유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4년 공격 유형을 산업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 걸쳐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 인젝션 공격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기법은 보안 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탐지가 되었고요. 건설, 법률, 세무, 통신사 업종은 정보 수집 및 분석, 공격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두 공격 유형 제외하면 운송 업종에서 시스템 리소스 변경하는 부분이 타 산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게임 개발,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데이터 구조 변경, 공격 비율이 높았고요. 이처럼 산업군별 공격 유형 특성과 비율을 참고하고 분석을 해본다면 담당자분들께서 현재 몸담고 계신 산업군 특성에 맞는 보안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사이버 위협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보다 좀 더 다채로워지고 있는데요. AI 기반의 공격의 증가, 공급망 공격 증가, 그리고 클라우드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증가되는 거, 그리고 핵티비스트의 증가, 더불어서 여기 항상 어, 전망 탑 위치에 빠지지 않는 랜섬웨어 공격 고도화까지 위협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기반의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격자들은 사회공학 기법, 취약점 탐색, 그리고 악성 코드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정교한 피싱 공격,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서 탐지를 회피하는 악성 코드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망 공격 위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와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컨테이너 이미지 개발과 컨테이너 환경의 증가로 인해 오픈소스 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급망 공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클라우드와 IoT 환경의 확산에 따라서 공격 표면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멀티,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점점 더 증가가 될 것이고요. 또한 320억개를 넘어선 IoT 기기들과 클라우드 연결 기기의 증가로 인해서 공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격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위협 환경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 불안을 이용한 주요 기반 시설, 그리고 정부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서 핵티비스트의 활동이 더 증가되고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향력 있는 공격 캠페인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랜섬웨어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산업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각국 법 집행기관과 그리고 수사기관의 대응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악성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더욱 정교한 기술과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타겟팅하는 표적 타겟팅하는 공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 한번 IT 인프라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물리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요. 윈도우나 리눅스 등의 호스트 OS를 사용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가상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일반화되었고요. 대규모 시스템을 복잡성을 관리하고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컨테이너 환경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요. 서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물리 서버 중심의 환경에서 가상화,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IT 인프라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함과 확장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에도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환경의 변화와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서 많은 분들은 클라우드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지 저희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2주 동안 공격 시도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는 약 2주 동안 AWS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티팟이라는 허니팝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격 시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180만 건이 넘는 공격이 탐지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공격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환경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고 끊임없이 공격 시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공격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국가별 공격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공격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의 공격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또한 알려진 공격자, 그리고 대규모 스캐너, 봇, 그리고 크롤러 등 다양한 유형의 공격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픈 포트 아이디, 패스워드 공격을 탐지하는 유형 확인에서도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한 SA, 어나니머스, 루트 등 일반적인 계정 이름을 대상으로 한 공격 시도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역시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값들이 주로 시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여전히 많은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SSH 그리고 텔넷 서비스 그런 계정 접속 시도를 탐지하는 키워드 확인에서도 루트나 어드민, 유저 등 이런 일반적인 계정 이름과 그리고 우측에서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공격 시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345, GS 이런 특이한 계정도 같이 특이한 형태의 계정과 비밀번호 조합으로도 시도한 공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자들이 입력한 커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ame-8나 또는 cd, cat, cpu info 등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와 함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려는 시도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공격자들이 탈취한 계정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침투한 후 악성 행위를 수행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엔진인 수리카타 쪽에서도 CV 코드를 한번 공격 시도를 탐지해 봤는데요. 특히 오래된 취약점인 CV 2006, 2369와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취약점인 CV 2020, 11899를 이용한 공격이 많이 탐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VNC 서버 관련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 시도도 다수 확인을 했는데요. 이는 공격자들이 미리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먼저 컨테이너 환경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윈도우 환경에서 위협보다 최근에는 리눅스 OS에서의 위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이 거의 99%를 차지하면서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인프라 환경을 점차 변경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컨테이너 환경이 증가하면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위협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위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도커 레스트 API 취약점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의 증가에 따라서 도커 환경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특정 포트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도커 레스트 API라는 적절한 인증 없이 노출될 경우에 공격자에게 컨테이너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노리고 수없는 스캐닝을 시도하게 되고요. 공격자는 이를 통해서 악성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컨테이너를 구동해서 실행하거나 기존 컨테이너를 탈취하는 등의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프로덕션 환경이 공격자의 손에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AES 도스, 도키 이런 것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 실제 사례 악성 코드가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커 API 취약점은 마치 컨테이너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악의적인 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뒤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악성 도커 이미지 사례는 마치 정상적인 앱으로 위장한 트로의 목마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커허브에서 그리고 도커허브와 같은 그런 공개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는 정상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이미지가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이미 취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악성 코드를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를 채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가 활용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를 컨테이너 형태로 구동하게 되면 공격자는 자연스럽게 크게 고생을 하지 않고도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취약점을 활용하거나 또는 백도어를 설치한 그런 컨테이너가 구동돼서 프로덕션 환경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공격자가 도커 허브의 정상 이미지로 가장한 악성 도커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개발자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정상 도커 이미지로 착각해서 악성 이미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버 내 암호화폐 채굴이나 디도스와 같은 악성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격은 비교적 쉬운 공격으로 공격자가 원하는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격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공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오픈소스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 로그4쉘 라이브러리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나 앞서 설명드린 XG 백도어 사건 등 그런 취약한 오픈소스 채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슈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 저장소를 이용한 자격증명 노출 값입니다. CI/CD 데브옵스 개발 환경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발할 때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에 필요한 자격 증명이 개발 코드 일부에 참조되도록 설계가 되는데 그 결과 개발자가 도커 허브나 깃허브에 같은 공개 저장소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실수로 자격 증명 파일까지 업로드를 하거나 또는 참조되는 코드에 자격 증명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도커 파일과 같은 설정 파일에 AWS나 SSH, 도커나 쿠버네티스 등의 서비스 자격 증명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윈도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가 주로 이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과 함께 리눅스 플랫폼의 활용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리눅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윈도우 기반 악성 코드를 리눅스 환경으로 간단하게 포팅, 고랭과 같은 크로스 플랫폼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리눅스, 윈도우, 맥OS 등과 같은 플랫폼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가 주를 이루고요. 오른쪽표에는 플랫폼만 변경되어 실제 공격에 활용된 악성 코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팅되는 이유 중 하나는 크로스 플랫폼의 용이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크로스 플랫폼의 용이한 언어는 고랭이나 닷넷 코어, 파워쉘 코어 등이 있고, 고랭 같은 경우 하나의 소스 코드로 윈도우, 리눅스, 맥OS 플랫폼과 같이 악성 코드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눅스 플랫폼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통해서 리눅스 대상으로 배포해서 공격하는 악성 코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커 이스케이프 취약점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도커 이스케이프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호스트 OS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격리 환경을 제공하지만 호스트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런시와 관련된 우측과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호스트 OS 영역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의 그 격리 기능은 무력화시키고 클라우드 환경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악성 컨테이너 이미지, 런타임 취약점,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취약점이나 잘못된 설정, 네트워크 공격, 이런 리눅스 플랫폼 악성 코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환경에 최적화된 배포 방안과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업들, 기관들은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위협의 노출도 함께 케어해야 되는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호스트 영역에 대한 호스트 영역,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서버와 클라우드 호스트 보안의 필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은 이렇게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 호스트 환경에서는 악성 코드 방지, 호스트 기반 침입 방지, 그리고 무결성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호스트 보안 대책과 함께 가용성 확보를 위한 리소스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 등의 대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우측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특히 컨테이너 워크로드 보안을 위해서는 프로덕션 이미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미지가 오염되어 있는지 이미지 취약점과 악성 코드 검사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또한 런타임 이미지 보호와 그리고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화면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보안 위협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호스트 환경에서는 서버 악성 코드 감염, 그리고 서버 간 취약점을 이용한 네트워크 공격, 허가되지 않은 바이너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주요 작업 영역에 무결성 변조 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대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일단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대한 위협을 살펴볼게요. 악성 코드 또는 취약점이 보유된 이미지가 저장돼서 활용되게 된다면 프로덕션까지 연계 운영이 되게 되고요. 실 운영 환경까지 악의적인 기능이 확대되게 됩니다. 실제 런타임 환경을 살펴볼까요? 실제 런타임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 내 악성 코드, 그리고 데몬셋 기반 악성 코드 배포, 그리고 악성 컨테이너 실행하는 것, 그리고 공급망 공격 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내부 파드 간의 사전 탐색 공격이나 네트워크 취약점 CV를 통한 공격, 그리고 파드 간 네트워크 레터럴 무브먼트 내부 전위 공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확대된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에서는 보안 요소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CSP 서비스이든 직접 셀프 호스트로 구축한 환경이든 다양한 쿠버네티스 환경과 연동해서 리소스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프라 팀 외에도 보안팀에서도 가시적이지 않은 쿠버네티스 인프라 환경에 대한 자원에 대한 가시성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이유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프로덕션 환경까지 구동되지 않도록 이미지 취약점과 악성 코드의 기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한 이미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런타임 호스트 환경도 중요하고요. 이런 일반 레거시 호스트 환경이나 VM 환경을 넘어서 클라우드 환경상의 쿠버네티스 환경의 워커 노드 단, 그리고 OS 노드 단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요. 코드 선언을 통해 가지고 데모셋 형태로 노드가 삭제되고 다시 프로비저닝 되더라도 보안 기능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는 배포 방안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네, 때문에 안레벨 CPP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 기능, 쿠버네티스 토폴로지로 형성해서 뷰를 보여준다거나 이미지 스캐닝 기능, 그리고 항상 구동되고 있는 노드상의 컨테이너의 런타임 보안과 함께 워크로드 보호와 그리고 컨테이너 보안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쿠버네티스 환경과의 연동하는 거, 그리고 쿠버네티스 토폴로지 뷰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리소스 식별,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과 머레어를 사전에 스캔하는 거, 그리고 동작 중인 컨테이너의 베이스 이미지 검사하는 부분, 클러스터별로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자동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기능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 즉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모든 노드마다 아파트의 동마다의 경비원처럼 보안 이슈들을 모니터링하는 데모셋 형태의 배포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특정 파드에 함께 동행하는 자동차 조수석과 같은 사이드카 형태로 보안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즉, 안내벨 CPP는 호스트 OS에서부터 가상 서버와 같은 일반 VM 환경은 물론이고요.
그 VM의 컨테이너 단독 환경과 같은 곳, 이런 환경에서는 간단한 스크립트 형태로 설치를 지원을 드리고요. 여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노드별로 데모셋 형태로 보안 기능을 배포해서 파드들을 보호해드리고, 그리고 나아가 서브리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사이드카 방식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 파드에 함께 배치돼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뭐 워커노드가 신규로 프로비저닝이 되고 다시 삭제됐다가 생성이 되더라도 코드 선언이 되어 있기에 관련된 보안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내은 조직의 IT 인프라 성숙도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모두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안랩의 CPP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우드, 호스트 보안에서부터 컨테이너 환경 보안까지 통합된 가시성과 보안 운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최근 사이버 위협과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확대로 인한 위협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보안 대응하기 위한 안랩의 CPP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저희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하는 안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변화하는 서버 워크로드 보안이라는 주제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